그리고 꼭, 꼭 해제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확실히 해제할 수 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국회의원 의결로 해제한다는 게 굉장히 불안했죠. 그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절대로 흠을 잡히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재판받고 뭐 하는 과정, 그 주변의 법조인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절차가 맞지 않는다 이러고 그냥 바로 치워버렸을 거예요. 갈등이 매우 심한데 이 갈등이 심한 뿌리는 결국 비상계엄으로부터 초래된 지난 1년간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거죠. 잘못 평가하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정말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당에 대해서는 저는 내가 늘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인데 태도가 리더십이다. 그리고 상대가 검사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흠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꼭 해제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확실히 해제할 수 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국회의원 의결로 해제한다는 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죠. 그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5.18 경험으로 하면 체포되고, 체포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 하나 있고, 반드시 오늘 동트기 전에 비상계엄을 절차에 맞춰서 해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왔죠. 그때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 막 그렇게 빨리 하라, 뭐 제가 그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강조하고 1시까지 끌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아직도 잘 몰라요. 국회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비상계엄을 공포를 하면 지체 없이 국회로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통보를 해야 또 국회도 그걸 안건으로 삼아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그런 국회 결의를 하는 거죠. 근데 통보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건이 없는 거잖아요. 안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안에서도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막 논쟁이 있었죠.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이 없어서 본회의 소집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이미 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국회가 봉쇄가 됐고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그리고 모든 국민들한테 이런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빨리 해제해야 된다. 그걸 언제 기다리냐. 뭐 그 이외에도 이걸 안건으로 할 건지 결의안으로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논쟁하다가 결론을 맺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절차를 시작하고 안건을 만드는 그런 일부터 해서, 그리고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야만 개회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죽고 사는 문제였고, 국회 또 우리 민주주의로서도 정말 몇십 년 후퇴할 수 있는 정말 참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근데 국회의 본회의 소집권과 의사정리를 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앞뒤를 바꿔서 한다거나 말을 좀 잘못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큰 사단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면서 계속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았어요. 굉장히 침착해졌어. 그러기도 하고 내가 침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늘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절대로 흥을 잡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재판받고 뭐 하는 과정, 그 주변의 법조인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었으면 절차가 맞지 않는다 이러고 그냥 바로 치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절차적 하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매우 심한데 결국 이 갈등이 심한 뿌리는 결국 비상계엄으로부터 초래된 지난 1년간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거죠. 그게 굉장히 근데 아주 크게 갈등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평가와 또 그거를 대하는 이런 정치권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정부 여당은 국정을 운영해 가고 또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 평가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류로 대표되어지는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데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성장과 경제 성장이 동시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또 탄탄하게 이루어진 경이로운 나라죠, 대한민국이.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이번 1년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거를 잘못 평가하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정말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당에 대해서는 저는 내가 늘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인데 태도가 리더십이다. 견해가 좀 달라도 상대를 그래도 좀 대화의 상대로 대화를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를 끌어가고 결국은 집권 여당으로서 성과를 더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쉬워 보이질 않잖아요. 그게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은 모든 일이라는 게 결절점이 있는 거잖아요.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절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비상계엄 일주기가 돼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그 안에 있을 거고 또 민주당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민생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방향 이런 것들 가지고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결절점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들이 모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장도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일주기 때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르죠. 뭐. 그 이제 각자 고민을 할 테니까 고민의 결과물들을 내놓겠죠.